디스플레이를 접을까 말까, 베젤을 없앨까 말까, 스마트폰 기술이 최정점에 달하면서 애플, 구글, 갤럭시, 화웨이, 샤오미까지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 하나면 초고화질의 촬영은 물론 찍은 사진들을 PC나 다른 기기에 옮길 필요도 없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보정도 가능하죠. DSLR 카메라를 제외하고는 똑딱이 디지털 카메라 시장이 많이 죽었어요. 지금 보시는 두 사진 중 하나는 아이폰 12에서 다른 하나는 DSLR 최강 제조사인 니콘의 역작이라 불리는 D850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저 같은 막눈은 도저히 구분하기가 힘드니 다른 사진으로 보시죠. DSLR 느낌이 물씬 나는 아웃포커싱 인물 사진을 살펴보면 어색함 없이 배경이 흐릿해지는 모습, 생각해보니 이제는 웬만한 스마트폰에서 지원하는 기본 기능이 되어버렸죠. 이 사진은 어떻습니까? 사진 전문 작가님들께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DSLR 카메라보다 훨씬 더 작은 스마트폰으로 이 정도 수준의 사진을 보여준다는 건 놀라운 일이긴 하네요. 각 스마트폰 회사들은 카메라 기술을 매 시리즈마다 더욱 진보시켜왔는데 과거에는 얼마나 많은 화소를 지원하는지로 발전되어 온 스마트폰 카메라 전쟁, 이제는 듀얼 카메라를 넘어 3개에서 6개까지 스마트폰 카메라 개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늘리면 어떤 게 혁신적으로 달라질까요? 굳이 여러 개 탑재해서 스마트폰 가격이 올라가게 만드는 거 아닌지 걱정되는데, 오늘은 여러 개의 카메라부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술의 결합까지 DSLR 카메라를 포함하여 디지털 카메라의 기본 원리는 같지만 결이 다르게 성장해온 스마트폰 카메라의 신박하고 재미있는 기술들을 소개드리며 가스레인지, 인덕션, 하이라이트 불판 같다는 조롱을 받으면서도 카메라가 이렇게 여러 개가 달리게 된 이유를 기술적으로 파헤쳐봅니다. 곤충은 머리, 가슴, 배로 나뉘고 복합형 탈모는 O자형 탈모, U자형 탈모, M자형 탈모의 합성이죠. 디지털 카메라가 동작하는 원리도 3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빛을 받아들이는 역할에 카메라 렌즈, 렌즈로 받아들인 빛을 포착해 아날로그 이미지를 디지털로 변환해주는 이미지 센서, 마지막으로 디지털로 처리된 데이터를 보정하여 최종 사진을 만들어내는 이미지 시그널 프로세서입니다. 카메라 렌즈가 우리 눈의 각막이라고 한다면 이미지 센서가 이를 감각하는 시신경이 될 테고요. 이미지 시그널 프로세서는 두뇌 역할로서 받아들인 빛을 합성하여 어떤 영상이 펼쳐지는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DSLR 카메라, 스마트폰 태블릿 카메라 모두 렌즈, 이미지 센서, ISP로 동작하는 방식은 동일해요. DSLR 카메라를 구입하여 출사 좀 나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기존 카메라 시장에서는 렌즈 자체가 카메라의 성능을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였죠. 렌즈가 빛을 얼마나 많이 받아들이는지부터 멀리 있는 피사체를 확 당겨 찍을 수 있는 망원 렌즈까지, 결국 렌즈 사용 숙련도에 따라 카메라 작가의 품격이 결정되었고 어떤 렌즈를 샀는지에 따라 카메라의 가격이 결정되었죠. 그러나 스마트폰의 카메라 발전은 DSLR과는 조금 다릅니다. 니콘, 캐논에서 출시한 DSLR 최신 이미지 센서는 그 크기가 몇 센티미터 정도는 됩니다만 지금 당장 여러분께서 쥐고 있는 스마트폰을 보더라도 스마트폰용 카메라 센서는 훨씬 작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크기가 작아진다는 건 센서가 받아들이는 빛의 양이 DSLR 카메라보다 훨씬 적다는 걸 의미하죠. 우리가 시끄러운 축구장 관중석에서 함께 왔을지도 모를 여자친구를 찾기 위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응원소리에 내 목소리가 묻혀 여자친구가 알아차리기 힘든 것처럼 카메라에서도 센서가 작으면 빛을 받는 면적이 적어 어두운 곳에서는 실제 찍는 대상의 다른 빛 정보가 섞이는 노이즈가 발생하여 원래 사진의 화질을 그대로 담기가 힘듭니다. 전문 촬영 작가님들이 아직도 스마트폰 카메라가 별로라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이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카메라는 이 쪼꼬미 이미지 센서를 이용해서라도 얼마나 많은 화소로 사진을 나타낼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어요. 20년 전만 하더라도 1000만 화소를 지원하던 폰 카메라는 이제 사람의 눈을 뛰어넘을 정도의 1억 화소까지도 지원한다고 하죠. 그러나 화소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DSLR을 이길 수가 없었던 스마트폰 카메라. 그래서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기존과 같이 스마트폰용으로 작은 렌즈가 들어가더라도 여러 개를 탑재하는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지금은 셀카를 찍기 위한 전면 카메라가 당연시되고 있지만 스마트폰에서의 카메라는 2010년까지는 오직 후면 하나만 배치되어 있었어요. 이걸 깨고 나온 게 2010년에 출시된 애플의 아이폰 4. 그런데 요즘 카메라를 보면 전면에도 후면에도 여러 개의 카메라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LG였습니다. 2011년에 발매된 LG 옵티머스 3D에는 스마트폰 후면에 카메라가 2개라 3D 영상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후면에 2개의 카메라가 다시 등장한 것은 2014년 HTC의 원 M8 이후로, 이때부터 애플과 삼성을 포함한 모든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기본적으로 2개, 더 나아가서는 3개 이상의 카메라를 후면에 배치한 스마트폰을 출시하게 되죠. 화웨이가 내놓은 P20 프로는 세계 최초로 트리플 렌즈를 탑재한 스마트폰이며 2018년에 삼성 갤럭시 A9에는 후면에 4개의 렌즈가 장착됐죠.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많은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큰 렌즈 1개를 과연 쪼꼬미 렌즈 여러 개가 대체할 수가 있느냐? 결국 이 점이 스마트폰에서 여러 카메라가
카메라가 필요한 이유의 핵심입니다. 흔히 예전 똑딱이 디지털 카메라들은 전원을 켜면 숨어있던 렌즈가 앞툭튀하죠. 이런 식으로 촬영 때 불필요한 빛을 차단하고 기준축을 보정하는 경통을 카메라 사용 시에만 튀어나오게 하는 렌즈를 collapsible lens, 침동식 렌즈라고 하는데요. 카메라의 휴대성이 중요해지다 보니 대부분의 똑딱이 카메라에 채용된 방식이기도 하죠. 그러나 스마트폰은 이러한 침동식을 사용하기엔 스마트폰 두께가 얇아도 너무 얇죠. 그래서 카메라 한 개가 단 한 개의 화각만을 가진 카메라를 탑재해왔어요.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서로 다른 화각과 특성을 가진 렌즈를 여러 개 탑재하게 된다면 한 개의 렌즈로는 표현하기 힘든 촬영이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DSLR 카메라에서 주로 사용하듯이 아예 렌즈를 통째로 바꿔 사용하면 되지만 한번 제조된 스마트폰에 다른 렌즈를 끼워 넣는 것도 너무 비효율적이니 애초에 서로 다른 렌즈를 끼워 넣고 만들어버린 겁니다. 2개 이상 카메라가 탑재된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카메라를 자세히 살펴봐도 뭔가 렌즈 크기가 묘하게 다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어떤 조합의 카메라를 사용하느냐도 스마트폰 카메라 화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이죠. 망원 렌즈가 있다면 배경을 살려내기가 쉽고 멀리 있는 피사체도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광각 렌즈를 활용하면 화각이 넓어지기 때문에 일부러 저 멀리 뒤로 가지 않더라도 파노라마 사진을 찍기가 수월하죠. 카메라 3개가 달린 트리플 카메라에서는 멀리 있는 것도 확대해서 잘 보이게끔 하는 망원 렌즈를 쓰거나 아웃포커싱으로 배경이 흐릿하게 나타나는 보케 효과를 주기 위해 심도 렌즈를 달아 배경에 있는 화질과 사진을 찍으려는 대상과의 차이를 이용하여 화질을 개선할 수 있죠. 이러한 카메라 조합 방식은 제조사마다 상당히 다르기도 한데요. 가장 먼저 트리플 카메라 스마트폰을 출시한 화웨이는 일반 렌즈와 망원 렌즈를 쓰는 기존 듀얼 카메라에 흑백 이미지 센서를 달았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흑백 센서를 사용하는 이유가 또 기가 막히죠. 컬러 필터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일반 이미지 센서보다 더 많은 빛을 받을 수 있는 흑백 센서는 어두운 환경에서도 빛으로 전달된 이미지에 지저분한 노이즈가 끼는 걸 최소화할 수 있죠. 선명함은 흑백 센서로 획득하고 컬러 렌즈를 통해 받은 색 정보를 입혀 더욱 아름다운 사진을 추출할 수 있게 합니다. 사실 카메라 개수만 늘린다고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죠. 결국 소프트웨어 기술이 결합되어 여러 개의 카메라로 받아들인 동일 대상의 사진을 어떻게 아름답게 합성시키느냐도 스마트폰 카메라 기술의 핵심이 됩니다. 구글 픽셀 2 시리즈의 경우 렌즈가 한 개밖에 없었지만 당시 최고의 카메라라는 평을 받기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들과는 다르게 크기가 큰 이미지 센서를 탑재한 이유도 있었지만 구글이 만든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렌즈 한 개만으로도 배경을 뿌옇게 만들 수 있고 화질을 높일 수 있었죠.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모바일 AP에 NPU나 GPU 등이 탑재되기 시작하면서 딥러닝 알고리즘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하드웨어 여건이 마련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딥러닝 알고리즘은 여러 카메라로 여러 번 촬영된 사진들을 기반으로 컬러를 보정하고 대비 효과를 적용, 화이트 밸런스부터 노출까지 다양한 인공지능 반복 학습을 통해 사진의 노이즈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화질을 결정하는 3대 요소를 디테일, 노이즈, 그리고 HDR로 구분하는데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4B 연필로 밑그림을 쓱쓱 그리잖아요. 결국 어떤 대상의 경계가 되는 선정보, 이 선정보를 명확히 해주는 기준을 디테일이라고 표현하죠. 노이즈는 앞서 잠깐 언급드린 대로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에 원하지 않는 정보가 끼어 이미지가 훼손되는 정도를 말하는 거고요. HDR은 사진 내 밝고 어두움의 차이가 극대화되어 전반적으로 화질이 개선될 수 있는 기술들을 통칭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을 딥러닝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면 DSLR 카메라가 아니더라도 강력한 소프트웨어 기술로 화질을 개선하고 사용자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애플의 딥퓨전이라는 카메라 인공지능 기술을 보시면요. 일단 카메라로 빛을 최대한 많이 받아들이는 장노출 사진 4장을 받아들입니다. 여기에다가 빠르게 흔들림 없이 찰칵 찍은 단노출 사진 4장을 통해 사진 찍는 대상의 선정보인 디테일을 정확하게 파악하죠. 단노출의 경우 빛을 적게 받으려서 노이즈가 많이 끼겠지만 장노출로 빛을 최대한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노이즈 없는 경우의 사진 원본으로 보정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노출값이 더 긴 사진 한 장까지 총 9장을 찍는 아이폰의 딥퓨전 기술은 아이폰 모바일 AP에 탑재된 GPU, NPU를 통해 딥러닝을 수행한 뒤 9장을 단 한 장으로 합성하여 최고의 품질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모바일 AP 성능이 좋다 보니 이걸 다 하는데 1초가 걸리지 않아요. 구글에서 제공하는 나이트 사이트라는 기술도 인공지능 효과를 톡톡히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렌즈가 작아 빛이 적게 드는 스마트폰을 2개 이상의 카메라에서 제공하는 차이를 이용하여 밤에도 화질이 꽤나 좋게 만든 기술이죠. 우리는 귀가 한 개가 아닌 2개이기 때문에 어디서 소리가 들려오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이 2개이기 때문에 물체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카메라가 2개 이상이라면 각 카메라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동일 대상을 촬영할 때 그 차이가 발생하죠. 적외선 카메라나 초음파를 쓴다면 얼마나 멀리 있는지 정확한 거리 정보를 알 수 있겠지만 걔네들이 없더라도 두 카메라의 차이를 통해서 상대적인 깊이 정보인 뎁스맵을 인공지능으로 활용하여 사진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즉 멀리 있는 배경은 흐리게 가까이 있는 곳은 선명하게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깔때까지 간 스마트폰 카메라 기술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앞으로도 할 일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요즘은 카메라 사진 해상도가 너무 높아서 빈센조의 송중기 씨가 화장이 잘 먹었는지도 알 수 있고 아이유 씨의 땀구멍까지 보일 정도입니다. 심지어 지문이 도용당할 수도 있어서 손가락 V를 하면서 사진을 찍지 말라고도 하죠. 카메라 개수를 지금보다 더 늘리게 되면 센서를 키우지 않더라도 서로 다른 영역을 커버하게끔 하여 개수에 비례한 만큼의 초고 해상도 사진을 찍을 수 있게
있게 됩니다. 여기에 기존에는 탑재되지 않았던 적외선 카메라나 산업용으로만 쓰이던 열화상 카메라까지 다양한 신규 카메라를 탑재하여 빛이 거의 없는 공간에서도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것까지 고려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지난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의 메타버스 시대, 스마트폰의 전면 후면 카메라 모두를 이용하고 초광각 렌즈를 사용한다면 360도 촬영이 가능하고, 이는 가까운 미래 VR 기기에서도 이질감 없는 촬영까지 스마트폰이 가능하게 할 겁니다. 이번 아이폰 13이 발표되면서 많은 분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저 역시 사지도 않을 거면서 실망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각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열띤 경쟁 속에는 카메라 기술의 엄청난 발전이 있어왔죠. 카메라 개수를 늘리는 것부터 이를 모바일 API에서 딥러닝까지 처리해주는 인공지능 기술까지 갖가지 기술을 탈탈 털어서 한 곳에 집중한 결과는 결국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새롭고 신박한 체험성을 살려줍니다. 오늘도 다이어트를 한답시고 꼬북칩 대신 닭가슴살을 아웃포커싱하며 사진을 찍고 하늘 사진을 찍은 후 싸이월드 감성으로 글을 쓰면서 스마트폰 카메라의 DSLR급 감성에 충분히 만족하면서도 제발 전면 카메라는 한 개만 달아서 스마트폰 가격이 저렴해졌으면 하는 셀카 찍을 일 없는 안대공화 에러였습니다.